자, 이번 영상은 전향력과 에크만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력은 우리 지우과학 1 강의의 태풍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향력은 코리올리포스라고 해서 C라고 쓰고요. 이때 C의 식을 얘기를 하자면 EMV 그 다음에 W sin V도가 됩니다. 이때 M은 질량, 그 다음에 V는 속력, 그 다음에 W는 각속도고요. 각속도는 책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모양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in V도를 씁니다. 태풍에서 우리 한번 했었고요.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요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죠. 가상의 힘이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자, 북반구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돕니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종이, 여러분들이 전향력을 실제로 실험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굉장한 멀티태스킹을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펜은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줌과 동시에 우리 북반구니까 반시계로 종이를 돌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옆에 부모님이나 혹은 짝지 친구 있으면은 친구한테 한번 돌려보라고 하던가 혹은 일자로 끄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종이에다가 그냥 위로 끄었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가잖아요. 그런데 종이가 자전, 그러니까 지구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위로 가지만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위로 갔었죠. 지금 첫 번째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려서 여기까지는 제가 종이를 안 돌렸죠. 위로 갔는데, 자, 종이가 돌아가니까 결국에 자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 방향에 어느 쪽으로 휘었습니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전향력은요,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북반구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바로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남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전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력의 그 작용 방향은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물질의 경로는 나는 요렇게 가지만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전향력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내가 줬던 방향의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 유체에서는 결국에 우리 EMV W sin V도를 보시면요. 자, 유체에서는 질량 1kg로 잡는 데죠. 그래서 안 봐도 되고요. 각속도 1시간에 15도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위도는 달라지고, 그죠? 위도는 sin 위도만큼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거 뭐예요? 속력입니다. 하지만 이 속력도 보통은 정해주기 때문에 전향력은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뭐에 고려를 하시면 된다? 위도에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in 위도기 때문에 위도 0도에서는 전향력은 얼마다? 바로 sin 0이기 때문에 위도 전향력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전향력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극지방은 최대가 되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전향력 끝인데요. 이 전향력에 의해서 먼저 할 게 해양인데요. 전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수의 수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에크만이 발견했대 해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참 좋은 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자, 바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분다고 합시다. 방향이 요렇게 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바람이 요렇게 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은 네, 전향력에 의해서 살짝 틀어집니다. 이때 표면에 우리 해수 표면에 해수 이동 방향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네, 표면 해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만큼 기울어집니다. 네, 오른쪽 45도만큼 기울어지는데요. 그거 자,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표면 해수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우리 예금한 수송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해수는 하나의 매스,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층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네, 여러 개의 굉장히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표면 해수 바로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밑에 부분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더 가면서 속도가 조금 줄어요. 자, 깊이 한번 보고. 자, 깊이는 계속 깊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층은 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더 돌아서 속도는 줄어들고 네, 이렇게 휘어질 거고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로 이 표면 해수의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표면 해수 이동 방향의 정반대, 완전 반대. 표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 깊이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거를 이제 선을 이어주면 요런 식으로 나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거를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표시를 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책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보일 거예요.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 나선 모양, 바닥이 그려지는 이 나선 모양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크만 나선이라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표면 해수 이동 방향에 정반대되는 요 깊이 있죠. 이 깊이까지를 뭐라 하느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마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찰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그 깊이를 뭐라고 하냐? 바로 마찰 저항 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 적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바람이 일정하게 일단 붑니다. 일단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라는 말은 최소 일주일은 넘게 불어야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일정하게 불면 표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받습니까? 바로 대기, 일단 바람이 부니까 대기가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의 마찰도 있을 겁니다. 대기와 해양 표면의 마찰이 있겠죠? 네, 해양 마찰이 있을 거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바로 전향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네,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 결국에 이 표면에서 대기랑 마찰, 전향력이 작용을 해서 네,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 네, 진행 방향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그 표면 바로 아래 해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층층이 보랬으니까 위층의 마찰, 바로 표면의 마찰 있죠? 위층의 마찰로 인해서 유속이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향력이 작용을 해요. 전향력 작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오른쪽으로 가고 크기는요. 네, 속도는 더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쭉쭉쭉쭉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표면 해수 이동과 정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정반대가 나오는 이 깊이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여기 보세요. 지금 계속 깊어질수록 마찰,
마찰이 나오죠. 결국에 정반대까지 가면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이거 마찰이 끝난다 해서 마찰에 저항하는 그 깊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밑에 부분엔 이제 마찰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다시 마찰 저항 심도. 그래서 마찰 저항 심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마찰 저항 심도. 이게 결국 뭐다? 바로 마찰층이 되고요. 마찰이 일어나는 층이라서 마찰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 에크만이 발견을 했으니까 다른 말로 에크만 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그럼 에크만 수송은 뭐냐? 자,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금 그림에서 이 벡터들 있죠? 이 벡터들을 모두 더하면, 네, 해수의 흐름, 이 해수의 흐름의 벡터를 다 더해야 돼요. 합벡터죠. 이 해수 흐름의 벡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오른쪽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네, 에크만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에크만층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바람 방향의 어디? 오른쪽 90도. 에크만 수송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찰층까지 여러분들이 네,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에크만층이 이렇게 이동 방향이 되고, 이게 바로 수송된 데에서 이 빨간색이 바로 에크만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표면이 90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고요. 이 에크만층,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이 마찰층의 모든 해수들이 각각 이렇게 45도, 그것보다 더 간 각도 쭉쭉쭉쭉 하는데, 결국 그 경향성을 보게 되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가 아니라 바람 방향의 90도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결국에 지구과학 1에서 우리 해류 할 때 용승과 침강과 관련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영상인 지형류와도 연관이 되게 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